새벽 1시, 베트남 전역이 마비되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한국 감독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 축구 팬들은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엄연한 팩트거든요. 2026년 1월 24일 밤,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1시에 말이죠. 영상 10도까지 떨어진 하노이에서 사람들이 패딩을 입고 거리로 나와 오토바이에 국기를 달고 질주했고, 다낭은 완전히 도시 기능이 마비됐어요. 수십 킬로미터가 교통체증으로 막혔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베트남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시아 최강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격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베트남을 이끈 감독이 누구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의 레전드 김상식 감독입니다. 그리고 골키퍼 코치는 월드컵 4번 출전한 우리의 자랑 이윤재 코치였죠. 한국인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전술적 완승을 거둔 겁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비극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트남 방송들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HTV 스포츠의 여성 진행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죠. 우리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한국이 동점골을 넣었고 우리는 이미 퇴장까지 당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베트남 축구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수들의 놀라운 용기죠. 일방적인 공격에도 연장전 30분을 우리는 버텨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친 경기의 전말을 파헤쳐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한국 축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치욕의 밤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감독의 전술적 우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영광의 밤이기도 했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기 전 베트남 축구 전문가들조차 99% 패배를 예상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진정시켰을 정도였죠. 이 3위 결정전은 한국과 경험할 수 있는 경기로 만족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은 주전 센터백 2명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고 한국은 아무리 23세 이하라고 해도 아시아에서는 넘사벽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었거든요. 베트남 팬들도 0대2 정도로 지는 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베트남이 한국과 완전히 대등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김상식 매직이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수비수 출신답게 수비 조직력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베트남 골키퍼 신에는 전반 초반부터 수비수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도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선방쇼를 펼쳤어요. 이윤재 코치의 골키퍼 트레이닝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전반 중반 베트남의 간판 스타 딘박이 역습 상황에서 한국 수비를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패스를 동료가 받자마자 슈팅했고 그게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죠. 각도가 20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일반적인 선수라면 패스를 한 번 더 연결하거나 망설였을 텐데 베트남 선수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이 심어준 멘탈리티예요.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라는 거죠.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멘탈이 흔들렸어요. 한국은 5번의 조별 경기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만 소유했을 뿐이지 미드필드에서 제대로 된 키패스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양쪽 사이드에서 공중볼만 올리기에 급급했죠. 이게 무슨 2000년대 초반 축구도 아니고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반전 슈팅 숫자예요. 아시아 최강이라는 한국이 전반전에 고작 슈팅 2개를 기록했습니다. 유효 슈팅은 1개였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베트남을 상대로 슈팅 2개요? 저는 이 통계를 보는 순간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한국 선수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전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베트남은 그동안 선제골을 넣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었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자신의 팀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체력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다는 것, 개인 기량에서도 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제골을 넣고 버티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뻔한 전술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베트남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뚫지 못하고 답답한 공격만 반복했죠. 공격수들은 고립됐고 미드필더들은 창의성이 제로였어요.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리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게 전술이 없는 거예요. 플랜 B가 없는 거죠. 후반전이 시작됐고 한국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수비 블록을 유지했어요. 딘박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했죠. 전반전에는 박스 안에서 과격한 수비로 페널티킥을 내줄 뻔하기도 했지만 김상식 감독은 딘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딘박은 그 믿음에 보답했어요. 그러다 후반 중반 교체 투입된 김태원 선수가 과거 이동국을 연상시키는 터닝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정광석과 같은 골이었죠. 이제 한국이 역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이 동남아 선수들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한국 선수들은 각 소속팀에서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력이 비축돼 있었고 이 대회에서 연장전도 치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점이 된 후 단 1분 만에 베트남에게 골대와 20m 거리에서 프리킥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딘박이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한 프리킥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베트남 벤치는 폭발했고 김상식 감독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제 경기 종료까지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켜낸다면 베트남은 평생 소원이던 한국을 이기는 파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딘박은 이 대회에서 이미 4골을 넣으며 득점 1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베트남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될 수 있었죠. 딘박은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수비 가담도 더욱 적극적으로 했어요.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 위험한 플레이도 나오게 됐는데 2대1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종료 5분을 남기고 최악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딘박이 퇴장당한 겁니다. 스터드를 들어올린 채 한국 선수에게 과격한 태클을 해버렸거든요. 베트남 1억 국민이 순간 멘탈이 무너졌을 거예요. 상대가 라오스나 미얀마도 아니고 아시아 최강 한국을 상대로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10여 분이 남았는데 퇴장이라뇨. 베트남은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의 공격은 점점 더 매서워졌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베트남보다 투지가 없었던 거예요. 2대1로 지고 있을 때는 집중력이 없다가 상대가 10명이 되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때서야 몰아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지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뛰기 시작했죠. 이게 프로 선수의 자세인가요? 그리고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골 넣는 수비수 신민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연장전이 확정된 순간이었죠. 베트남 선수들과 팬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10명으로 그렇게 버텼는데 마지막 순간에 동점을 허용했으니까요. 그런데 김상식 감독은 애써 태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축구 인생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극적인 상황 수없이 겪었을 거예요. 김상식 감독의 침착함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수들은 동요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한국이 체력 고갈된 10명의 베트남을 상대로 연장 30분 동안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원하는 대로 정신력과 투지로 버텨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승부차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한국은 굴욕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연장전에서도 슈팅을 쏟아냈지만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슈팅 2개, 유효 슈팅 1개였고 후반과 연장전을 합쳐서 20개 이상의 슈팅과 10개 이상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도 승부차기까지 가고 말았죠. 이 순간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2년 전의 악몽이 엄습했을 겁니다. 2024년 올림픽 예선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로 패배하면서 올림픽 진출을 실패했던 그 황당한 기억 말이에요. 한국 감독이 이끄는 동남아 국가에게 승부차기로 지는 패턴이 또다시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6번째, 한국의 키커가 찬공을 베트남의 신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베트남 7번째 키커가 성공시키는 순간 베트남 전역이 폭발했어요. 호찌민은 물론이고 750km 떨어진 하노이까지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한 겁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다낭에서는 미녀들이 진한 화장과 예쁜 옷차림으로 나와서 응원했고, 수많은 인파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죠. 수십 킬로미터가 교통마비됐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노이는 영상 10도까지 떨어진 이상 기온이었는데도 사람들이 패딩을 입고 오토바이에 베트남 국기를 달고 거리를 질주했어요. 베트남 라커룸에는 축구협회 회장이 들어왔고 선수들은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협회장은 김상식 감독을 몇 번이나 안으면서 감사를 표했죠. 이미 약속했던 포상금을 기분 좋게 쏟아부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베트남 선수들은 23세 이하 대표팀이라 아직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해요. 베트남 평균 연봉이 70만 원도 안 되는데 프로 선수들도 월급이 150만 원 정도거든요. 이번에 받게 될 상금은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이었죠.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과 코치 40명 한가운데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이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중에 김상식 감독은 시종일관 표정 변화 없이 진지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베트남 방송들은 이번 승리를 극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성장과 투지와 정신력을 보여줬다면서요. 특히 한국의 레전드 월드컵 4번 출전한 이윤재 골키퍼가 베트남의 코치로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한국 코치들이 베트남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극찬했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국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23세 이하 대표팀이라고 해도 베트남을 상대로 이런 경기를 보여줬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문제점은 명확했어요. 첫째, 전술적 유연성이 제로였습니다.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로 전환해야 하는데 끝까지 같은 패턴만 반복했죠.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기, 이게 2026년 축구인가요? 둘째, 투지와 정신력이 부족했어요. 2대1로 지고 있을 때는 집중하지 않다가 상대가 10명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프로 정신인가요? 셋째, 개인 기량은 있지만 조직력이 없었어요. 베트남은 11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지만 한국은 개개인이 따로 놀았습니다. 넷째, 멘탈이 약했어요. 선제골을 허용하자마자 당황했고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또 바로 역전골을 허용했죠. 다섯째, 창의성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수비 조직을 뚫을 만한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축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전술도 없고 정신력도 약한 팀이었던 겁니다.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착각했던 거죠. 반면에 김상식 감독의 리더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9% 패배를 예상했던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것도 주전 센터백 2명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 막판에 핵심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은 명확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했죠. 선제골을 넣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되 역습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공격하는 전술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윤재 코치의 골키퍼 트레이닝도 빛을 발했어요. 베트남 골키퍼가 전반전부터 신들린 선방쇼를 펼쳤고 승부차기에서도 결정적인 선방을 해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코치진의 노하우예요.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딘박 같은 선수가 20도, 각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슈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두려움 없이 플레이하라고 주문했고 선수들은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였습니다. 극적으로 동점을 허용했을 때, 핵심 선수가 퇴장당했을 때 베트남 선수들은 흔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김상식 감독의 침착함이 선수들에게 전달됐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 겁니다. 이 경기는 한국 축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전술의 중요성이에요.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전술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죠. 베트남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김상식 감독의 전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둘째, 정신력과 투지의 중요성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99%질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명이 된 상황에서도 연장 30분을 버텨냈죠. 반면 한국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정신력에서 졌습니다. 셋째,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김상식 감독과 이윤재 코치 같은 한국의 축구 지도자들이 동남아 축구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감독들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한국 축구의 노하우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끌어서 한국을 이겼고, 이제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어서 한국을 이겼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한국 감독들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겁니다. 전술적 이해도, 선수 관리 능력, 멘탈 코칭, 이 모든 면에서 한국 감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동남아 국가들이 왜 한국 감독을 모셔가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한국 감독이 오면 팀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전술적으로 정교해지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조직력이 생겨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베트남 방송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코치들이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요.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진짜 힘이에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시스템과 전술과 지도력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예요. 한국 대표팀 감독들도 이번 경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어떻게 전술을 짰는지, 어떻게 선수들을 동기부여했는지, 어떻게 멘탈을 관리했는지 말이에요. 한국 대표팀에 필요한 건 더 좋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더 좋은 전술과 더 강한 정신력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에게도 뼈아픈 교훈을 줬어요.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아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방심했다가는 이렇게 참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을 무시했다가 혼쭐이 난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의 투지를 봤어야 했어요. 99%질 거라는 예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그 정신력을 말이에요. 10명이 된 상황에서도 30분을 버텨낸 그 근성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정신력에서 완패했어요. 이제 6개월 후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굴욕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전술을 다시 짜고 정신력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인 기량만 믿고 나가면 또 당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보여준 것처럼 축구는 전술 스포츠예요. 약팀도 좋은 전술과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강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반대로 강팀도 전술 없이 개인 기량만 믿으면 약팀에게 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한국 축구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지도자 양성 시스템, 전술 교육 시스템, 유소년 육성 시스템 등등 말이에요. 개인 기량만 키우는 게 아니라 축구 지능을 키워야 합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요. 김상식 감독과 이윤재 코치가 베트남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의 축구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문제는 그 노하우를 한국 대표팀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감독들이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왜 한국에서는 못 내는 걸까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축구협회의 문제고 선수 선발 시스템의 문제고 훈련 방식의 문제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계속 제자리 걸음할 거예요. 베트남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 99%질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핵심 선수 퇴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베트남 선수들의 투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김상식 감독과 이윤재 코치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의 축구 지도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동남아 축구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감독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다만 한국 대표팀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해요. 이번 굴욕을 교훈 삼아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전술적으로 더 정교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고 조직적으로 더 탄탄해져야 해요. 베트남 전역이 새벽 1시에 축제의 도가니가 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이겨서가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기 때문이죠. 99%질 거라던 경기에서 승리했고 10명이 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시아 최강을 상대로 당당히 맞섰어요. 이게 바로 스포츠의 아름다움입니다. 약자도 강한 의지와 좋은 전술이 있으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이 보여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 심어준 건 전술만이 아니에요. 자신감과 투지와 끈기를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죠. 그리고 선수들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한국 축구는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개인 기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전술과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축구 지도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신태용 감독, 김상식 감독, 이훈재 코치, 이분들이 동남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축구의 노하우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베트남 새벽 1시의 광란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감독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베트남 선수들의 투지가 만들어낸 역사였죠. 그리고 한국 축구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까지 이제 6개월 남았어요. 한국 대표팀이 이번 굴욕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김상식 감독과 베트남 선수들이 보여준 것처럼 축구는 전술과 정신력의 스포츠예요. 한국도 이 점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기량만 믿고 나가면 또 당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